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공산군으로부터 수복된 날입니다.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한국군과 미군을 주력으로 하는 유엔군은 13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거치면서 드디어 서울에 있던 중앙청을 수복해가지고 해병대가 거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런데 그 중앙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면서 그 중앙청을 조선총독부라고 규정하고 1995년에 없애버렸습니다. 역사 파괴입니다. 해방된 이후에 멀쩡하게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총독부 건물로 쓴 적은 있죠. 그건 그러나 과거 완료형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중앙청의 역사는 중앙청 그리고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이걸 민족정기 회복한다면서 없애버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없애버린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에 가면은 외환 위기를 맞아가지고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역사를 이런 식으로 흉기화하면은 결국 자신만 손해를 봅니다.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이 MBC 대 윤석열 게임입니다. 이거 좁히면은 게임에서 칼자루를 잡은 사람은 윤석열이고 칼날을 잡은 사람은 MBC로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칼날을 잡은 게 아니고 MBC가 선동 보도에다가 오보를 했기 때문에 칼날을 잡은 겁니다. 오보를 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문제 발언에 바이든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바이든이 쪽팔린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오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슨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틀어놓고 여기 바이든 아니냐, 바이든 쪽팔려 이런 말 나오지 않느냐 라고 반정을 들이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바이든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MBC는 처음부터 불명확한 상태에서 바이든 쪽팔려라고 이야기했다고 단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졌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보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바이든이라고 단정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칼날을 잡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MBC는 자신들의 최초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보가 조작이 됩니다. 오보는 그것은 일종의 과실이니까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보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오보 안 했다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는 고의성이 추가돼 가지고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MBC의 행실이 평소 좋았으면은 이분도 그냥 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에 워낙 이런 짓을 되풀이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2008년 광우병 난동을 촉발시킨 게 MBC PD 수첩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취지로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길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 보도를 한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완전히 매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징계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크게 보도된 건 아니지만 2003년에 MBC 카메라 팀이 북한에서 제일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서 저기에 김현희가 살고 있다고 텔레비전으로 비춰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테러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의 집을 특정해서 보여주면은 이거는 김정은, 그때 김정일이네요. 김정일 밑에 있는 그 공작기관에 정보 제공해 주는 건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김현희를 가짜로 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MBC가 그런 보도를 한 것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은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은, 권력자가 화를 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MBC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방패를 지금 갖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민주당이라는 방패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도 올해 MBC를 껴안고 가다가는 동반 추락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BC는 지금 언론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선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MBC가 딱 걸렸고 MBC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치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격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제 MBC 사장실에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공문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MBC가 이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어제 저녁 MBC 사장실에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미 MBC는 해당 보도가 상식적인 근거와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 사장에게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요 문장이 바로 MBC가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 사장에게 보낸 것은 공영방송사임을 강조합니다. MBC가 공영방송입니까? 이게 민주당 방송 아닙니까? 선동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을 딱 내겁니다. 이럴 때는 편리하게 공영방송이라 하고 광우병 선동할 때는 그게 공영방송입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아니 피해자가 묻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묻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이걸 물은 겁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걸 들은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데 당신은 어째서, MBC 당신들은 어째서 그것이 바이든이라고 특정을 했고 그걸 확신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듣는 사람마다 달라요.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날리면이라고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은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어떻게 MBC는 그게 바이든이라고 확신을 하고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보도를 하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해도 그거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였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의 발언 아닙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나서 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그리 급합니까, 그게? 그런데 왜 대통령에게 확인을 안 했느냐?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 발언이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게 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도 불분명하지 않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한 다음에 쓰면 좋겠다라고 해도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말렸는데도 벼랑으로 떨어진 거죠. 낙하산도 닳지 않고. 그래 놓고 피해자 쪽에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어디 감히 공영방송사 사장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느냐, 이것은 뭐 언론 자유를 뭐 압박한다 등등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언론 자유가 MBC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 자유는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나 기자들이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 거짓 선동하는 언론사를 보호하라고 언론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 임원을 임의로 소환하려는 시도 역시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MBC에 관한 공격이 언론의 공적 감시와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언론의 공적 감시랍니다. 아니, 광우병 선동 보도가 언론의 공적 감시고, 힘없는 김현희 씨 집을 폭로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공개하는 게 이게 언론의 공적 감시고 비판 기능입니까? 그런데 정말 MBC의 행태가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날 9월 22일 오전에 그런 보도를, 바이든 쪽팔리면 어떡하나 하는 보도를 한 다음에 그날 밤 9시 저녁 뉴스데스크입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이런 화면을 띄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따옴표 한 다음에 괄호하고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화면을 띄웁니다. 괄호하고 미국이라고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회라고 안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라고 안 했는데 MBC가 그 국회는 미국 국회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괄호하고 미국 국회에서, 미국 하면 상식적으로 의회 아닙니까? 의회.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재판에 넘어간다든지 하면 가장 크게 걸릴 부분입니다. 그때 벌써 9시 무렵 되면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게 미국 국회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회지 미국 국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MBC가 아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미국 국회다라고 지금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주장 한번 내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띄워놓고 그 다음 방송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뉴스데스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를, 미국 대통령에게는 비속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 발언한 것입니다. 섞어 발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비속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 발언한 것입니까? 딱 단정해버립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 이렇게 하려면은 한 10사람이 들어보고 10사람 중에 최소한 9명쯤은 그 바이든 쪽팔려, 그거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MBC의 설명과는 달리 당시에 뉴욕의 취재 기자들은 그걸 현장에서 들어본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바이든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헷갈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다려서 윤석열 본인에게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불분명한 걸 해놓고 그걸 불분명한 걸 더 확실하게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괄호하고 미국 괄호 닫고 국회에서 이건 기자가 할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인간이 할 일. 앞으로 더 설명할 일이 많은데 일단 요 정도로 이야기해 놓으면은 피해자가 해명을 요구하는데 MBC가 답변을 거부했다면 이미 졌다는 겁니다. 답변을 거부한 MBC 이미 졌습니다. 이건 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 MBC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거 권력의, 그게 어느 권력이든 좌든 우든 권력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민영화 해버려야 합니다. 민영화 해가지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합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고. 왜 시청률이 떨어지겠습니까? 엉터리 보도를 하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장 기능에 맡겨서 MBC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공적 1호를 정리하는 게 이것은 윤석열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